눈물바다 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유가족 얼굴과 영정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12.9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유가족. 사건건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식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고1 딸, 초등학교 6학년 아들. 고1 딸이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딸을 키우면서 부부끼리도 엄청 싸우게 되고 한 1년은 지옥 같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건 상상할 수 없죠. 제 딸이 이태원에 놀러 갈 뻔했어요. 그날 친구가 이태원에 놀러 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랑 경복궁에서 놀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안 갔어.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놀고 있었어요. 사고 치고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사고는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이태원 12.9 참사는요, 날 수 없는 사고가 난 겁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반쯤 기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위에는 헬기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세월호가 침몰한다 언론에서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도 헬기까지 왔고 저 안에 애들 다 살아 있으니까 완전 가라앉은 거 아니니까 다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스로 빠져나온 애들 말고요, 전부 다 그대로 가라앉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세월호잖아요. 사고는 날 수 있죠. 세월호는 이렇게 기운 배가 아이들을 하나도 구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을 때까지 방치한 사건, 참사가 세월호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할로윈은 있었고요. 그 행사 때마다 매년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이상하게 안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가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용산구청에서 1000명 넘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로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고요? 니들이 아이들을 죽인 거잖아요. 일부러 안 보냈잖아요. 모르고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2주 전에도 보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다 했었던 일을 왜 올해만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약 단속하기 위해서 정복 입은 경찰이 많이 깔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유가족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희생자 명단 공개하는 게 2차 가해다라고 말하고 유가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 이게 나에게는 2차 가해였다. 유가족이 모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 유가족 명단 있느냐?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 얘기했습니다.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이상민은.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이 우리 아이들을 이 참사는, 12구 참사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던 걸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한 겁니다. 왜 안 했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했어? 도대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일을 왜 안 했어?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안 했는지 위로 타고 올라가면 돼요. 누군가가 총대를 맨다면 거기까지라도 다 살인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지금 고양이 뉴스님이 윤석열이 집에 갔다라는 사실을 계속 파고 있습니다. 분노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제가 고양이 뉴스님의 소식을 웬만하면 다 전해드리잖아요. 제가 고양이 뉴스님의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의 진상이 왜 규명되지 못했을까요? 박근혜의 7시간 때문입니다. 그걸 막아야 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6시간, 7시간 이런 게 나오면 저쪽은 목숨을 걸고 막기 시작합니다. 진상 규명을 어떻게든 못하게 방해합니다. 일단 저는 초기의 프레임이 그렇게 짜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고양이 뉴스님이 찾아낸 그 증거들, 그건 분명히 요긴하게 쓰이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의 6시간을 물어봐서 올 게 없다. 지금은 왜 안 했느냐만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 뉴스님의 그 특종, 그 대단한 탐정의 기질, 그리고 고양이 뉴스님을 믿고 제보해 주시는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기분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대통령을, 윤석열을 타겟팅하면 진상규명이 어렵습니다. 세월호, 박근혜의 7시간 때문에 길을 쓰고 막았단 말이에요. 온갖 방해 공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까지 타겟으로 놓고 일단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안부 장관이 일단 책임져야죠. 한동훈까지도 책임지게 해야죠. 그들이 총대 메고 간다면 윤석열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총대를 안 메고 아니 위에서 시켰다라고 한다면 윤석열까지도 가는 거고요.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면 힘들어져요. 적당히 이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 몸통 정도는 잘라내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가야지 그나마 진상이 규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타겟으로 하는 거에 대해선 걱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민까지는 무조건 가야죠. 한동훈까지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상민, 한동훈까지 갔을 때 이들이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내가 책임지고 여기서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겠죠. 이들에게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6시간을 파고든다면 목숨 걸고 다 막으려고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때처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뉴스 저도 유심히 보고 있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